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죠? 네, 포물선 모양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x제곱의 개수인 a입니다. 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죠.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2차 함수 값의 모양을 봤을 때 그래프를 x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면요. 점점 함수값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아래로 떨어지다가 꼭지점 부분에서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뒤로는 조금씩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아래 방향은 Y축 방향입니다.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Y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함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 지점, 즉 꼭지점에서 최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를 가질까요? 여기서 그래프가 생략되어 있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위로 볼록일 때 역시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함수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즉 꼭지점에서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꼭지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의 값을 가지고 최소의 값은 구할 수 없겠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새롭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즉,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그래프도 이 안에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점점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최소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가 최소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최대값을 아까는 구할 수 없었던 것이 이번에는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또 보시면 같은 아래로 볼록인데요. 범위가 꼭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역시 이쪽에서만 해석하면 되는데 꼭지점이 없는 경우는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항상 최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범위에 맞게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위로 볼록일 때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 범위 안에서
즉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범위가 설정된 구역 안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안에서 눈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매번 그려야만 할 것인가? 자,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않아지는 경우가 올 것입니다. 나중에 좀 귀찮아지면요. 자,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 즉 여기는 축이라고 부르죠. 여긴 꼭지점. 축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어때지죠? 점점점? 네, 커집니다. 자, 이 길이 이렇게 선을 직선으로 그려주면 이 길이하고 어떻죠? 같아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해줘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죠.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중에서 더 멀리 있는 점, 꼭지점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점, 이 점이네요. 이 점의 값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 얘기는 축이 만약에 1이었다고 해봅시다. 1이라면 x가 2일 때 값이 클까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 값이 클까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1을 기준으로 2는 1만큼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5는 6만큼 떨어져 있죠. 즉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함수값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프에서 축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위로 블록일 때는 축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당연히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표준형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을 고쳐줄 때는 x제곱항과 x항까지만 x제곱의 항으로 묶어줍니다. 즉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상수항은 묶지 않고 바깥에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의 숫자들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유도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숫자의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반의 제곱을 함부로 더해서는 안 되고 반의 제곱인 1을 더한 뒤에 이 식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필요한 숫자는 여기까지만이고요. 이 숫자는 외부로 꺼내 주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그냥 나갈 수 없고 이 숫자와 같이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 후에 x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만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 식은 x축으로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 위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이죠. 자,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만 그려줘도 충분합니다.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X축, Y축 여기에 표시 전혀 안 했죠.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까지만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범위는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은 대략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2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정도 가니까 조금 더 멀리 이 정도라고 표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만 따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질 것이고 2에서 최대를 가질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최소값 x가 0일 때 최소값, 여기서 값이라는 건 항상 y를 얘기합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 x가 2일 때, 요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최대값은 아까도 말했지 y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y는 4-2, 즉 최대값은 2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범위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현재 요렇게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3개가 써져 있는 경우는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이 숫자의 반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할 건데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25가 되겠죠?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3, 0.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y값은 함수에 대입해서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답을 쓸 때는 항상 x가 얼마일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x가 얼마일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이 문장 통째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1번, 2번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반복이니까 그대로 풀어주시고 1-3번만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차 함수 최소값을 fa라고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줘야만 합니다. 괄호치고 앞에 아무것도 숫자가 안 써져 있다는 건 1이 생략돼 있으니까요. 괄호만 치셔도 됩니다. 상수항은 바깥에 쓰고요. 이 숫자의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 a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수만 남기고 이 숫자는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자, 이러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범위는 따로 제한이 없죠. 항상 꼭지점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가 a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최소값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네, fa라고 불러달라고 하래요. 이 최소값을 fa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인데
이 FA에 다시 무엇을 구해달라고 합니까? 네, 다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뭐길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느냐? 얘 몇 차식이죠? 네, 2차식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아니죠. 위로 볼록이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일 땐 항상 최대값을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이 그래프에 뭐를 구해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준형으로 또 고쳐야 되네요. a제곱 마이너스 4의 2 상수항은 밖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하고 다시 4를 빼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 숫자가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숫자와 곱해져서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7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을 거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죠. 2차 함수, 항상 2차식이라는 것은 크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밖에 형태가 없습니다. 자, 얘는 위로 볼록이겠네요.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최소를 가질 것이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죠. 자,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바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지점, 즉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형태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세팅해서 식을 세워주십니다. y는 최고차항 계수가 아까 마이너스였죠?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시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표준형이나 이 일반형이나 같은 식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일반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이 a가 마이너스 4여야 하고 b가 마이너스 5여야 하니까 a와 b를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무엇을 알려주는 문장이다? 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문장이다. 그 다음 이 식은 일반형인데 일반형에서 형태를 조금 변형해주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렇다는 건 표준형도 다시 일반형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형과 표준형의 공통점은 x제곱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표준형의 x제곱 개수도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 일반형으로 바로 식을 세울 순 없고 표준형으로만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먼저 식을 세운 뒤에 일반형으로 수정해 주시면 개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8쪽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